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뇌피셜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희 뇌피셜이니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더나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감염되면 정말 큰일인 것처럼 언론과 정치권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아프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땐 중증이거나 치사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백신을 맞아주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백신 맞고 부작용이 클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패스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다고 한다면 선택적 정의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역 패스라는 것이 미접종자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접종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카페와 식당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음성 확인서도 유효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백신을 맞지 않고는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는 것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접종자는 어디를 가도 눈치가 보이고 누굴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접종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방역 패스를 적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미접종자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방역 패스가 과연 맞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미접종자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 미접종자에게는 권유가 아닌 협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런 방침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방역당국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얻게 되는 리스크보다 백신을 맞아서 얻게 되는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는 나름의 가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백신을 안 맞을 권리는 필요하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고연령자들의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더 크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률이 치솟았을 때보다 각 분야에서 자리 잡으면서 좋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회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었다는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라고 착각한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기회는 갈수록 없어지고 제대로 된 자유를 얻는 것도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금이나마 확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라를 위한 것인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장사를 못해 빚에 허덕이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내술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으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코로나가 얼마나 큰 병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경제를 죽이면서까지, 많은 빚쟁이를 만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역 패스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저만의 뇌피셜로 풀어보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 뇌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